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 이영주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지요?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이제 아파트 밑에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공무수행이라고 쓴 하얀 차에 차 뒤에 문이 이제 반쯤 열렸어요. 나람이라고 쓴 쌀이 가득하게 이제 쌓여 있고 운전석에는 그 불을 켜고 차 안에 등을 켜고 그 이제 나눠줄 그 어르신들 명단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밤일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야, 나는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사는구나.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또 이제 아프신 분들, 뭐 장애인 오신 분들, 이제 나라에서 살펴야 되는 사람들, 끼니 걱정 나라에서 다 이제 쌀을 이제 나눠주는 곳을 이제 보면서 평시에 뭐 이제 안 보던 모습은 아닌데 오늘따라 굉장히 그 모습들이 눈에 많이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2020년 이제 며칠 이제 안 남았지만 잘 보내야 되겠다.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또 2020년도 저희 가족들에겐 너무 의미 있는 그 연도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이 일이 잘 되는 것만큼 부모한테는 좋은 일이 없잖아요. 저도 제 딸이 솔직히 막 이제 왕따를 경험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목비건 이불 꼭 다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 낳은 딸이고 저 딸 때문에 내가 북송된 정거리 교화소에서 감옥 안에서 살아나왔는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대학에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애니메이션과를 향해서 한 발 두 발 가고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딸을 이제 보느라니. 그래서 사람이 인생들을 이제 저도 이제 뭐 한 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는 말고 살아오지만 이게 인생이구나. 자식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프고, 형제 때문에 그리워하고, 내 살아가는 삶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 또 이제 부딪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오늘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도 한원채님께서 쓰신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 저번 주에 이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선생님은 수인들에게 외친다. 잠잘 준비. 알았습니다. 수인들은 일제히 목청껏 대답한다. 우렁찬 합창과 함께 감방 바닥에 앉는다. 머리 위치를 서로 엇받고 반대 방향으로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온 일렬로 앉는다. 선생님은 잠시 후 다시 외친다. 잠자라.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모두 합창을 한 후 좁은 방 안에 빼곡히 들어눕는다. 일단 들어놓으면 몸과 몸이 호상 빽빽히 한데 붙게 된다. 돌아눕기조차 어렵다. 심술 사나운 선생님이 곧 다시 구령을 외친다. 기상! 죄수들이 잠자기 동작이 너무 느리다고 생트집 잡는다. 이리하여 또다시 잠잘 준비, 잠자라, 감사합니다. 기상 동작이 수십 번이나 반복된다. 잠자는 동작이 반복 처벌로 금시 피곤에 쌓였던 졸음은 깡그리 몰아버린다. 이렇게 수십 번 잠자기 동작으로 고통당한 후 어렵게 잠을 청한다. 하지만 금세 잠이 올 리 없다. 분통과 울분 때문에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게 된다. 다음 장입니다. 제목이 있는 건데요. 이자비와 꽃제비 참상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6시가 되어 모두 기상하여 감방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대셔본 보고 청소하고 가벼운 발다리 운동이 끝난 후 죄수들은 윗도리를 벗고 이자비를 했다. 위생이 불결하여 감방 안의 수인들 몸에는 이가 매우 많아서 이 잡는 일과가 하나의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이자비 일가를 수행하지 않고 깊은 공상에 잠겨 묵묵히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의 감방 쇠 살창 앞에 선생님이 나타난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맞은편 벽체에 기대어 나는 있었다. 선생님은 살창 사이로 주먹을 들이밀어 나의 머리에 강타를 날렸다. 벌떡 놀란 나는 머리를 들어 선생님을 무심결에 올려다 보았다. 아니까 온 선생님은 말한다. 야, 이 새끼야. 너는 이자비도 하지 않고 뭘 해? 사람은 왜 올려다 봐? 이렇게 말하며 내게 살창 가까이로 접근해 오라고 지시한다. 나는 살창에 바짝 다가갔다. 선생님은 살창 사이로 손을 들이밀어 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잡아당겨 끌면서 연속 내 이마를 쇠 살창에 지저어 댔다. 순식간에 이마에는 두 줄기 커다란 혹이 솟아났다. 몇 번 쇠 살창에다 머리를 지저어 대더니만 살창 사이로 두 다리를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리고 두 다리를 살창 밖으로 내보냈다. 그놈은 이번엔 구둣발로 연방 나의 두 다리를 걷어찼다. 한참 동안이나 구둣발 차는 소리와 나의 신음이 엇바뀌어 감방을 울리다가 이내 조용해진다. 제 자리로 바로 앉은 나는 생각해봐도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서 탈출하리라는 강렬한 복수심에 타올랐다. 사실은 우리에게서 선생님이라고 불린 그들은 감방에서는 우쭐대지만 수인들을 못살게 구며 전행 부리기를 일삼고 있지만 그들의 가정 형편도 가소롭기 그지없다. 겨우 강냉이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안전부에서 쥐어주는 몇 푼이 월급으로는 입살 한두 킬로밖에는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방 수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등쳐먹고 사는 편향들도 일반적이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 교대에 나와서는 수인들이 집 주소와 가정 형편, 친척 관계 등을 싱겁게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물질적, 경제적 물욕을 채우려는 경향이 빤히 들여다 보였다. 해령 시내와 그 주변에 사는 죄수들에게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인위적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친척에 접근하여 자기의 물질적, 경제적 물욕을 채우려는 경향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해령 시내와 그 주변에 사는 죄수들에게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인위적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친척에 접근하여 자기의 물질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련하고 음흉한 계책을 죄수들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간교하게 감추며 하는 것을 예민한 신경을 가진 수인들이 모를 리는 없다. 좀 괜찮게 사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수의 안부를 전하거나 그의 면식이나 면회를 보장해주는 약속을 은밀히 해가며 자기들의 물질적 야심을 성사시킨다. 감방에 돌아와서는 수인이 가정 형편과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런 죄수와의 관계 개선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감방객들은 눈치로 다 안다. 선생님들은 은밀히 먹을 게 좀 있는 수인과의 유대를 도모하면서 자기 집 생활 처지를 일떠세우는데 한몫 단단히 보고 있는 판국이다. 하루는 특사 선생님이 4호 감방 청년 죄수하고 이야기한다. 선생님이 개월나기 준비로 유선 탄강에서 석탄을 실어와야 하겠는데 휘발유가 없어서 차가 뛰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4호 감방 청년 죄수의 아버지가 해령시내 목이 없어 자동차 운전수로 일한다고 한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를 꿰어서 휘발유 40kg을 얻어내려는 심산이다. 청년은 집 주소와 아버지께 쪽지 편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주면서 자기 집에 가면 아버지가 휘발유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한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면식을 해 면회 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은 죄수에게
시켜줄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지금 조선에서는 휘발유가 절품이다. 자동차가 운전 기동수단들이 움직이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개인들 속에서 휘발유 1kg당 50원 내지 60원씩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니 휘발유 40kg이면 2,000 내지 2,400원이나 된다. 한 달에 100원씩 로임을 받는 선생님이 생활비로 계산하면 약 2년 동안의 로임을 단 며칠 사이에 죄수와의 배려 관계로서 해결되는 셈이다. 이 나라 모든 선생님들 즉 안전원들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다. 여기 해령이의 안전부 감방 특사 개호들 뿐 아니라 전국의 안전부 일꾼들은 자기의 집권을 악용하여 죄수들이나 안면 관계를 내세워 여러 가지 부정으로 백성으로부터 세 부담을 받아내며 부정부패리운을 거둬들여 살아가는 것이 보통 현상이다. 지금 집권자들이 부정축제를 비꼬는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보라. 당 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고 보일꾼들은 보이지 않게 해먹고 안전원들은 안전하게 해먹고 간부들은 간단하게 해먹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노동자들은 노골적으로 해먹는다. 이 말은 당시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조선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명언이라고도 하겠다. 국가에서 제정한 식량 배급 제도는 백성이나 정복 입은 사람이나 꼭 같은 것이며 로임 수준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 백성과 권총차고 정복 입은 자들의 생활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단순히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꼭 같은 배급제도, 꼭 같은 노임 수준인데도 생활 수평차는 하늘과 땅이니 여기에 그 무엇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애국자를 자처하는 상급 계층들이 비축 행위로 인한 사회학의 가장 큰 부패 현상이 이런 모순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상층부 그들에 의하면 빈부의 차가 생겼고 백성이 굶어 죽었고 백성이 귀한 자식이 굶어 죽었으며 그들의 새롭게 나타난 꽃제비를 탄생하였고 그들에 의하여 탈북자도 방랑자도 출현한 것이 아닌가. 상층부는 호화로운 숭룡차를 무상으로 타고 다니며 평양행, 두만강행 인류열차의 포근한 침대간을 독점하고 다닐 때 백성은 유리창 한 장 없는 찬바람 나드는 일반차도 겨우 타고 하루 갈 거리도 10여일씩이나 가게 된다. 상층부 인물들이 복식한 연색 침대에 누워 다닐 때 백성들은 설 자리도 없어 열차 지붕이나 승강대 발판 밑에 매달려 숨어서 여행하며 열차 바퀴 옆에 달린 빈 배터리 통 안에 앉아 여행을 하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조선의 참상인가. 새로 나타난 꽃제비 수로의 웃지 못할 가슴 쓰린 현상을 음미해보라. 애야, 너 이름이 뭐지? 제비예요. 그 참 이름이 좋구나. 제비는 제비인데 꽃제비예요. 야, 참 불쌍하구나. 너 어디서 살지? 수도에서 살아요. 그 참 좋은 데 사는구나. 그런데 수도는 수도인데 하수도에서 살아요. 야, 참 불쌍하구나. 그래, 너 무엇을 먹고 살지? 오리를 먹고 살아요. 그 참 좋은 것을 먹는구나. 그런데 오리는 오리인데 하수도에 흐르는 국수 오리를 먹고 살아요. 야, 참 불쌍하구나. 누가 지었는지 모르나 소박한 양심이니 꽃제비들이 생활 면모를 밝힌 살아있는 북한의 글이다.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라 하며 좋은 말로 초올리던 때가 어제인데 버림받은 아이 때가 하수도 꽃제비도 되었고 고급 숭룡차 탄 급 높은 정치인이 외면하며 지나가는 오늘날 꽃제비 시대의 참상은 어느 때든 인민은 계산할 것이다.
오늘의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이 죽어가고 죽어야 할 것이 살아서 붕창되는 조선사회의 가슴 아픈 사회는 북한 전국의 모든 곳 어디에서나 찾아낼 수 있다. 여기 갇혀있는 해령시 안전부 감방지기 특사 선생님들 형상을 하수도 꽃제비들이 생활과 대조할 때 정복 입은 당신들이여 낯이 붉어지지 않는가. 눈 감아주고 뇌물 받고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비법 사연이 감방 수인들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못할 짓이 그 무엇이랴. 나는 감방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여러 차례 모욕과 수모를 감당하였으며 참기 어려운 매를 수십 차례씩이나 맞았다. 그것도 살아생전 처음이다. 다른 죄수들이 수많은 곤욕과 괴로워 신음하는 참경을 목격하면서 해령시 안전부 감방 생활을 두 번째 시련으로 체험하였다. 스산한 바람 속에서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열흘이 흘렀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태어나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맞았다는 그 말이 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북송되면서 예, 부모님한테서 아주 어렸을 때 예, 장난치고 제가 오지랖이 심해서 집에 있는 것들 먹거리들 아빠 거 엄마 거 막 이제 내다가 친구들 막 퍼주고 이래서 막 혼나긴 했지만 어른이 되어서 정말 맞아본 것은 북송되어서 예, 감옥에서 이제 맞아본 것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거의 60대를 경험하신 분이 예, 그것도 자기 조국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맞아야 배고픔 때문에 예, 죄가 되어서 맞아야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예,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히고 예, 그런 억울한 시간들이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또 성숙한 이영주를 있게 하는 예, 유튜브 TV를 통하여 또 이제 북한을 계속 알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